네, 여러분. 응급처치약 비대면 강의 9주차 2교시입니다. 오늘 이제 의학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는 의료용어에 앞에라든가 뒤에 붙는 접두사라든가 전미사, 공통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이제 해부학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 안 가도록.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에 좀 맞춰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에서 이제 우리가 해부학을 우리가 아나토미라고 하죠. 아나토미라고 합니다. 아나토미. 자, 생리학은 뭐라고 할까요? 생리학은 피지올로지라고 하죠. 피지올로지. 예. 해부학은 아나토미.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A로 시작하는 어브도멘. 선생님이 이제 외상 평가할 때도 어브도멘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죠. 복부라는 말이에요. 어브도멘, 복부. 자, 자, 여기 이제 순서가 적어져 있는데, 뭐 그냥 보시게요. 뭐, 순서는 그냥 이렇게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살표가 가르치는, 이건 이제 뭐, 어딘가요? 이것들은 대장이요, 대장. 이게 대장입니다, 대장. 원래는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행, 위쪽으로 향하는 상행이라고 하죠. 상행 결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ascending colon, 대장을 우리가 콜론이라고, 콜론. 결장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콜론, ascending colon. 그리고 횡이다, 횡은 뭐예요? 옆으로 향하는 트랜스버스라고 하죠. 트랜스버스. 그래서 ascending colon, 트랜스버스 콜론, 아래쪽으로 향하는 하행은 뭡니까? descending colon이라고. descend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콜론입니다. 콜론. 자, 얘는 뭡니까? 얘 바로 간이죠. 간. 리버라고 하죠. 리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버. 또 헤파토라고도 합니다. 헤파토. 우리가 자, 여기서 질문. 간을 우리가 리버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헤파토라고 해요. 헤파토. 그러면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죠. 간염. 들어보셨죠? 간염. 간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헤파토의 뒤에 염증을 의미하는 ITIS를 붙여야겠죠. 헤파타이티스를 우리가 간염이라고 합니다. 간염. B형 간염, 뭐 A형 간염 많이 들어보셨죠?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요. 자, 이거 뭡니까? 4번. 얘는 바로 위죠. 위를 우리가 1교시 때 가스트릭이라는 표현도 썼죠. 가스트릭. 근데 이것을 스토막이라고 합니다. 스토막. 위 똑같은 말이에요. 스토막. 위란 말입니다. 위. 스토막. 여기는 없는데 입에서 위로 연결되는 식도 있죠. 식도는 우리가 소파구스라고 그래요. 소파구스. 참고로. 자, 그래서 아무튼 리버, 헤파토, 간비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갈로라고 하거든요. 메갈로. 헤파토메갈리 그러면 간비대 있다. 자, 스토막, 콜론, 그리고 얘는 이제 소장이죠. 그래서 이제 스몰 바울 또는
스몰 인테스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스몰 바울, 라지 스몰, 대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나오죠. 직장은 뭐예요? 렉툼이라고 합니다. 렉툼, 직장.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해부학에 관한 의학 용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흡기계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1번 이거 뭡니까 이거? 바로 페포죠. 페포는 알베오리라고 합니다. 알베오리. 페포. 알베오리. 근데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이럴 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얘가 왜 여기서 나왔지? 자, 우리 코를 우리가 노스라고 하죠. 노스. 마우스, 노스. 또는 이제 코 안쪽을 우리가 비강이라고 해가지고 또 코를 다른 말로 나잘이라고 해요. 나잘. 네이샬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기도 하고 나잘이라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잘 카비티, 비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 3번 여기 이 정도 가르치는 위치 여기를 뭐라 할까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후두라고 후두. 인두 후두. 인두는 그쪽에 편도 쪽에 편도 붙고 그러면 이제 그쪽을 인두라고 하고요. 이제 후두는 이제 성대 근처예요. 자, 그래서 이 성문이라든가 우리가 그 기관 내로 튜브를 삭간할 때 이 라린스를 봐야 되거든요. 라린스라기 후두 라린스. 인두는 파린스라고 하죠. 파린스. 이쪽이 파린스, 그 아래쪽이 라린스입니다. 라린스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바로 후두경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후두경이라는 것은 후두를 보기 위한 어떤 손잡이가 달린 이 핸들 같은 건데 라링고스콥이라고 합니다. 라링고스콥. 후두경.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급 문구사들은 기관 내 삭간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내로 튜브를 삭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라링고스콥이 있습니다. 후두경, 그래서 라린스. 자, 큰 거 이거 기도죠. 기도를 우리가 트라키아라고 합니다. 트라키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에서 기관지로 나눠지잖아요. 기관지로 나누니까 이거 브론카이라고 합니다. 브론카이. 세 기관지를 우리가 이제 브론커스라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알베오리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트라키아, 브론카이, 브론커스 이렇게 점점점 세분화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폐를 우리가 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렁.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풀모나리라는 것도 폐를 의미합니다. 폐. 그래서 렁과 풀모나리는 둘 다 폐를 의미한다. 폐에 물이 찼다. 폐수종이라고 하는데요. 폐에 물이 찬 경우를 우리가 폴모나리 이데마라고 합니다. 이데마. 부종, 폐부종이라고 하죠. 이데마. 폴모나리 이데마. 또 폐가 타박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렁 컨투전이라는 말이죠. 렁과 폐, 이 폴모나리를 우리가 같이 폐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심장 한번 볼게요. 심장. 자, 여러분들
심장. 아유, 심장은 좀 복잡하죠. 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여기 뭐예요? 1번. 아마 큰 정맥 같아요. 큰 정맥 우리가 비나카바라고 한다겠죠? 위쪽에서 위에서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큰 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정맥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슈페리어. 그렇죠. 슈페리어 비나카바 SVC라고 합니다. 슈페리어 비나카바. 이쪽으로 피가 우리 몸에서 전신을 돌고 나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또 인페리어 비나카바도 있어요. 인페리어 비나카바로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죠? 이쪽 라이트 에이트리움 그래가지고 우심방이라고. 우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 아, 이걸 켜드려야겠구나. 자, 슈페리어 비나카바.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우심방에 들어온 피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우심실로 내려가는데, 이때 판막이 하나 있어요. 판막이. 바로 이거를 우리가 삼천판이라고 해요. 삼천판. 판이 3개가 있어. 3개가. 밥그릇을 3개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판이라고 합니다. 삼천판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리커스피드 밸브라고 합니다. 트리커스피드 밸브. 삼천판막. 우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온 혈액은 이 삼천판막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 삼천판막이 다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우심실을 우리가 뭐라고 볼까요? 라이트 벤트리클이라고 해요. 우리가 심방을 에이트리움, 아트리움이라고 읽어도 돼요. 에이트리움. 실은 벤트리클이에요. 벤트리클. 앞으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벤트리클. 심실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이쪽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겠죠. 이쪽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되고,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우리 심장은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피가 아무튼 슈페리어 비나카바, 인페리어 비나카바로 통해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고,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피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다 많이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 약간 시커먼 피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피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면 돼요. 이 오른쪽 심장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폴모너리 트렁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색깔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런데 이쪽으로 피가 나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거 폴모너리 밸브고, 이것은 폴모너리 아터리입니다. 원래는. 폴모너리 아터리. 색깔이 이 색깔인데 왜 아터리인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동맥과 정맥을 구분짓는 기준이 이런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쪽 혈관은 바로 아터리, 동맥은 아터리라고 그래요. 대동맥은 에이올타라고 하고, 그리고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은 베인이라고 하고, 큰 대정맥은 비나카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피가 시커먼색 피지만 심장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폐 쪽으로. 폐로 가는 거예요. 얘는 폐로. 그렇기 때문에 펄모나리 아트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 통째로 펄모나리 트렁크라고 부르는 거고, 나가서 이제 폐에서 어때요? 산소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산소. 그래서 숨을 쉬면 알베올에 있는 산소를 어때요? 그 근처를 타고 돌면서
산소를 취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뱉고 이런 식으로 가스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바로 이 폴모널의 베인을 타고 레프트 벤트리크 에이트리움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 좌심방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에 이제 들어온 피는 어때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이 풍만한 산소가 포화가 잘 돼 있는 선홍색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죠? 자, 좌심방 레프트 에이트리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밸브가 있어요. 이 심방과 심실을 가르는 밸브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에 양쪽에 다. 이 밸브를 우리가 2000판 두 개의 판막이 있다 그래서 2000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승모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승모판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잠깐 났습니다. 네. 승모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라고 합니다. 마이트랄 밸브. 자, 심장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다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바로 이 좌심실. 여기를 우리가 좌심실은 뭐예요? 레프트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겠죠. 레프트 벤트리클. 그리고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동맥을 타고 피가 나가게 돼요. 얘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반을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이 경계가 있죠. 이 경계를 우리가 중격이라고 합니다. 중격이란 말은 우리가 septum이라고 해요. septum.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실 내에 있는 중격이다. 그래서 심실 내 중격, interventricular septum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격, septum.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우리가 심장의 순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 이 슈페리어, 인페리어 비나 카바를 타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와서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갔다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폴모나리 밸브를 타고 폴모나리 아테리를 타고 폐, 렁, 폴모나리로 갔다가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폴모나리 베인을 통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왔다가 마이트랄 밸브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고 레프트 벤트리클로 와서 최종적으로 이 레프트 벤트리클이 좌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에이올타를 타고 머리로도 가고 내려가서 전신으로 피가 돌게 된다. 이 순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과제를 중간에서 한번 내드릴게요. 중간에서 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심장과 폐 사이에서 돌아가는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몸 전체를 도는 것은 이제 체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으로 들어온 피가 순서대로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심장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성의껏 그리세요. 성의껏 그려가지고 피가 슈페리어 비나카바를 타고 들어와서 어디 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우리 몸으로 가는지 요 순환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어때요? 의학용어에 맞게끔 각 부위 명칭을 의학용어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의 순서를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숙제예요. 이게 숙제. 이번 주 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A4지 있죠? A4지에다가 그냥 좀 성의가 있으면 색연필로 좀 칠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의를 보여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한 장에다가 심장 그림을 크게 그리고 나서 이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 맞는 부위 명칭을 의학용어로 적고, 그리고 나서 폐순환의 모시도를 순서대로 한번 기술을 한번 해가지고, 그 A4지에 있는 그림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번 숙제는 여러분들 자필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필로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브레인. 뇌에 관한 부분입니다. 브레인.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뇌라고 해요. 대뇌. 그래서 세레벨룸이라고 합니다. 대뇌. 세레벨룸.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있죠? 조그만 거 뒤에. 뒤통수 쪽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소뇌라고 해요. 소뇌.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 세레벨룸은 소뇌요, 소뇌. 예. 세레벨룸, 소뇌. 세레브럼이 대뇌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세레브럼, 대뇌. 그리고 세레벨룸, 소뇌. 예. 그리고 코퍼스 칼로솜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안쪽 부분인데, 이 안쪽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뇌들보라고 하거든요. 뇌들보라고 이제 이쪽은 잘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대뇌하고 소뇌, 세레브럼하고 세레벨룸.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거, 그렇죠. 우리가 교내라고 하죠. 다리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리뇌인데, 이쪽은 이제 미드 브레인도 있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포온스라고, 포온스. 이쪽은 이제 미드 브레인, 중뇌, 이제 그 연결하는 다리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시상, 또 연수, 이런 말 들어봤죠. 메둘라 오블롱거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뇌줄기라고 표현해서 이제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인 스템. 크게 그러니까 대뇌, 소뇌, 뇌줄기. 그리고 뇌줄기는 미드브레인, 포온스, 그리고 메둘라 오블롱거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나가는 게 바로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되겠죠. 척수가.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나리 시스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생식기에서 소변 볼 때 소변이 나가는 길 있죠. 거기를 우리가 요도라고 해요. 요도. 그래서 요도를 우리가 유레트라라고 합니다. 유레트라. 요도. 소변 뭐라고 합니까? 소변 길이라고 해야 되나? 요도. 자, 그리고 방광이 있어요. 방광은 우리가 블레더라고 그래요. 블레더. 처음에 이 소변을 우리가 유린이라고 하는데, 유린. 소변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여기 키드니, 콩팥. 우리가 안쪽에 있는 네프론들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진 소변이 노폐물을 막 제거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재흡수하고, 이제 노폐물들만 다시 이 요관을 타고, 요관은 뭐예요? 바로 유레터라고 합니다. 유레터. 그리고 요관을 타고 블레더, 방광이 모였다가 생식기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그때 그 길을 유레트라, 요도, 요관이 되시죠.
간단하게 오늘은 생식기에 대해서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A 중에서 이제 어브덕션이란 말 있어요. 어브덕션. 바로 이제 어브덕션이란 말은 이제 외전이란 말이에요. 외전. 외전은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외전. 그리고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전. 그래서 어브덕션과 어덕션이 있다. 어브덕션은 외전, 외전. 어덕션은 내전, 내전.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전, 여기는 안 내자를 안쪽이다. 그래서 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약간 틀려요. 이제 회전. 이것은 이제 internal rotation. 안쪽으로 돌리는 거,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은 external. 안쪽을 internal, 바깥쪽을 external ro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손바닥을 어때요? 위쪽으로 돌리는 거, 위쪽으로. 손바닥이 위쪽으로 가게 돌리는 것을 supination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닥이 아래쪽으로 가게 돌리는 것을 pronat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환자 평가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A자 중에서 이제 어브레이션. 어브레이션 찰과상을 말하는 찰과상 어브레이션. 어벌전이라고 읽습니다. 어벌전은 결출상이라고 하죠. 결출상. 벗겨진 상처, 뜯겨져 나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벌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애뉴리즘이라는 말 있죠. 애뉴리즘. 바로 동맥류라고 해가지고, 동맥류 뭐예요?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심하면 어때요? 터져요. 이게 터지면서 출혈이 생깁니다. 뇌출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뉴리즘이라고 합니다. 동맥류. 큰 혈관도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큰 혈관이 부풀어 오는 것을 이제 애뉴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찢어져 가지고 부풀어 오는 경우에는 다이섹션이라는 표현도 써요. 다이섹션. 파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이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동맥은 크게 굉장히 큰 혈관이 있고요. 이게 층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층으로. 그런데 안쪽 내막이 찢어지면서 어때요? 피가 중간막까지 들어가 가지고 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동맥 박리라고 해요. 박리라는 말은 이제 찢어졌다는 말이죠. 박리. 얘가 이제 겉막까지, 마지막 외막까지 찢어져버리면 이건 사람이 죽어요. 엄청 출혈로 인해서 죽게 되겠지만, 어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터지기 전에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내막 중막까지만 터진 경우를 우리가 다이섹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스탠포드 타입 그래가지고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대동맥도 마찬가지로 상행 대동맥 ascending, 하행 descen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scending 쪽을 먹고 있으면 타입 A예요. 위아래 다 위쪽. ascending을 먹고 있으면 타입 A, descending만 먹고 있다 그러면 타입 B로 분류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리고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 그래가지고요. 아라크노이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지주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거미막이라고도 합니다. 거미막 하출혈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지주막 하출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3개가 있습니다. 맨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칼프라고 해가지고 뼈가 있어요. 뼈. 두개골. 스칼프. 아니, 스칼프는 두피예요. 스컬이라고 하는 뼈가 있죠. 스컬 뼈. 두개골이 있고, 우리 이제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두피, 스칼프가 있고, 자, 그 아래쪽에 막이 있어요.
두라메타라고 하는 막, 이걸 우리가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 두라메타, 경막, 그리고 아라크노이드, 거미막, 지주막,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정말 얇은 피아메타라고 해가지고 연막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바로 뇌가 있으면 뇌. 예, 그래서 이 막과 막 사이에 어디에가 피가 찼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막 외에 차면 에피두랄. 에피란 말은 뭐뭐서 바깥이란 말이에요. 서브두랄. 서브란 말은 아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막 외는 경막 외출혈, 그래서 에피두랄. 경막 하출혈은 서브두랄. 지주막 하출혈은 서브 아라크노이드. 그래가지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란 말은 이제 출혈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SAH라고 합니다. 에피두랄은 EDH, 서브두랄은 SDH.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CT 같은 거 사진을 보게 되면 차는 모양들이 또 틀리고 하니까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의학용어 중에 또 아스피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흡입됐다. 흡입성 뉴모니아. 이건 이제 우리가 뉴모니아라고 읽어요. 앞에 P자는 묵음이에요. 뉴모니아라고 있습니다. 뉴모니아는 바로 폐렴을 말합니다. 폐렴. 흡입성 폐렴. 뭔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긴 경우죠. 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요, 엄청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텔렉타시스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폐라고 합니다. 무기폐란 뭐냐면 폐에 공기가 없어버린 거예요. 알베오리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알베오리가 공기가 없는 상태로 컬랩스가 되어버린 상태, 딱 붙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쪽에는 사진 찍으면요, 공기가 안 보이는 경우, 아텔렉타시스가 왔다, 무기폐가 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아까 봤던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죠. 죽상경화증. 이렇게 심장혈관이라는 거, 이런데 혈관들, 동맥 혈관들이 죽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플라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침착을 해가지고 좁아져 있는 거, 우리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상 시간에 배웠던 배틀사인, 유양돌기의 이 피멍, 귀 뒤쪽에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경우, 이때 우리가 뭘 의심해야 한다겠죠? 배틀사인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스컬 베이스, 베이샬 스컬 프랙처, 뇌 기저골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코로 뭔가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구리눈, 라쿤스 아이, 우리가 바이라테랄 페리오비탈 엑치모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라쿤스 아이라고 말해요. 양쪽 눈이, 바이란 말은 두 군데, 양쪽이란 말이죠. 자, 양쪽 옆으로, 이렇게 양쪽 눈 옆으로 페리오비탈 쪽으로. 오비탈은 이제 안화를 말하고요. 에치모시스는 반상출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멍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자, 블레드 럽처라는 말, 방광 파열, 블레드 럽처, 골반골이 깨지면서 방광을 찔러가지고 방광이 파열 많이 돼요. 위상 환자들이 블레드 럽처 있는, 블레드가 럽처되면 소변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뇨, 소변에 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블러드, 피를 우리가 보통 해마라 말해서 해마. 그래서 헤마추리아는 바로 혈뇨.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브레인 스템 뭐예요? 뇌줄기란 말이에요. 뇌줄기.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이쪽에 뇌줄기가 있는데, 이 뇌줄기 중에서 아까 폰스, 뇌교, 다리뇌라고 하죠. 뇌교, 폰스.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가 메둘라 오브 롱코타, 그래서 연수,
연수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이제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쪽이 뭐가 있어요? 바로 호흡 중추, 심장 중추, 체온 조절 중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바이탈 활력 징후를 조절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인 스템의 어떤 헤모리지라든가 브레인 스템의 어떤 인저리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환자가 생명 유지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뇌를 다쳤을 때 세레브랄은 우리가 아까 세레브럼이 뭐예요? 대뇌죠, 대뇌. 세레브랄 뇌란 말이 있는데 뇌 컨쿠전 우리가 이제 컨쿠전이라고 하고요. 컨커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커전은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뇌진탕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탁 충격받아가지고 뇌진탕이 온 경우 세레브랄 컨커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레브랄 컨쿠션이라고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컨커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컨투전이 있어요. 컨투전이란 말은 좌상, 타박이란 말이에요. 세레브랄 컨투전, 뇌자상. 그러니까 세레브랄 컨커전이 더 약간 경미한 거고 컨투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서비칼. 우리가 이제 이 목뼈 서비칼이라는 것은 서비컬 베테브레 그래가지고 경추를 의미하고요. 프랙처란 말은 골절을 말합니다. 골절, 프랙처. 뼈가 부러진 상태, 골절. 이런 데가 골절됐죠. 여기도 막 골절되고. 그래서 서비컬 프랙처. 이걸 이제 보호할 때 우리가 C컬러라고 채운다고 했잖아요. 서비칼이라는 말은 목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란자이티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담도에 염증이 생긴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콜란자이티스는 이제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담관염. 그래서 담관이란 뭐예요? 바로 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갈브레더 그래가지고 쓸개라고 하죠. 이 쓸개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지방을 유화시키는 쓸개즙이 나오죠. 쓸개즙이 나오고요. 이 쓸개즙이 나오는 이 길, 이게 이제 얘는 췌장. 판크레아티스라고 합니다. 췌장.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면 스토막에서 나오는 12지장이라고 합니다. 듀오데늄이라고 하죠. 듀오데늄. 12지장. 그래서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관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부어오르는 상태로 우리가 콜란자이티스, 담관염이라고 해요. 담관염.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담낭, 이쪽에 갈브레더라고 이 담낭, 쓸개 주머니 있죠. 이쪽에 이제 또 돌들이 막 생기거든요. 스톤이. 그래서 이 돌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쪽에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돌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쓸개 뇌가 염증이 많이 차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콜렉시스타이티스 그래가지고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담낭염. 복통 환자 중에서 이런 콜란자이티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꼴레 환자라고 해가지고 콜렉시스타이티스 담낭에 염증이 생긴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외상 환자 볼 때 이 콜레스 프랙처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 프랙처. 콜레스란 말은 사람 이름인데요. 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걸 이제 프랙처를 명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콜레스 프랙처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짚었을 때 이쪽 이 뼈에 지금 여기가 깨진 거거든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는데 이걸 우리가 레디어스라고 해요. 레디어스. 노뼈, 노뼈라고 합니다. 이쪽은 울라. 여기 이제 레디어스 있죠. 레디어스, 울라. 이걸 예전에 우리가 척골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면 잡뼈라고 한다겠죠.
레디어스 디지털 프랙처. 그러니까 노뼈에 말단 골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이 은포크 모양처럼요, 포크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좀 굽어요. 그래서 이거 콜렉스 프랙처라고 한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그냥 가버렸네요. 오늘 설명을 다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